나중엔 왜 또 추가 이주비는 허용해 준대? 라는 생각을 곰곰이 하다 보니까 하나의 네. 결론이 도출했습니다. 금융 당국자도 아차 싶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추가 이주비 대출을 높인다고 해서 이게 답이냐라고 하기에는 일단은 조합원들 부담이 늘어났다. 부담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다른 분담금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논리도 안 맞습니다. 어떤 논리랑 안 맞죠? 지금 당장 네. 이제 경향에서 바로 이런 지적 기사 들어왔습니다. 네네. 아니 6억 한도 이주비 대출은 규제하는데 추가 이주비 대출은 가능하다는 게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라고 한 거죠. 솔직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이주비 대출은 규제해놓고 추가 이주비는 왜 가능해지게 하는 거지? 네. 이거 추가 이주비 막아야 된다라는 게 이 경향의 논조긴 했는데 네네. 근데 저는 이렇게 된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거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번 대출 규제에서 실제로 KBS에서 추가 이주비 막 그 까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KBS에서요. 네. 그러니까 추가 이주비도 곧 막히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들리긴 했었어요. 네.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압구정도 이제 시공사 선정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LTV 막 100% 해준다. 그러면 이주비만 20억, 30억씩 받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더 넣을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30억 이주비 받아가지고 그냥 이걸로 하나 더 살까? 대체주택 사야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체주택도 많이 사시죠. 네. 물론 뭐 투기거래지구에서는 뭐 조건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거를 방법을 다 풀기는 어렵고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아니면 뭐 전세라든가 뭐 구하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아니 이런 몇십억씩 해주는 이주비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깐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규제를 하면 전 추가 이주비를 규제하는 거는 이해는 돼요. 네. 근데 기본 이주비를 규제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 된 거죠. 그렇죠. 기본 이주비를 규제하고 추가 이주비를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들은 이거 그대로만 원론적으로만 해석하면 조합원들 보고 너 이주비 필요해? 4% 받지 말고 6% 받아. 그럼 이렇게 하면 좋아진 곳은 누굴까요? 은행이죠. 은행만 좋지 뭐. 예. 이거 금융 쪽 사람들이 만약 이걸 알고 한 거면 금융 카르텔 아니냐. 네. 어쨌든 조합원들한테 가는 거고 조합원들 담보 가치도 확실하고 리스크는 똑같은데 이게 담보 제출로서 가게 되면 4%대 대출 금리가 나올 것을 사업비 대출로 가다 보니까 6에서 7%로 갖다가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은행들은 논한 거죠. 아이고 달달해라. 네. 더 받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손실은 누가?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거가 그렇죠.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합원 부담으로 은행 직원들 인센티브 주는 거죠. 보너스 그렇죠. 주고. 은행 네. 지금 예대 마진 역대급인데 네. 은행한테 그걸 더 안 퍼줘도 되는데 네네. 그런데 저는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를 처음에는 왜 이딴 식으로 정책을 했지? 라고 생각했다가 네. 나중엔 왜 또 추가 이주비는 허용해 준대? 라는 생각을 곰곰이 하다 보니까 하나의 네. 결론이 도출했습니다. 금융 당국자도 음. 아차 싶었다라고 생각해요. 아무 생각도 없었다가 아무 생각 없었을 거야, 맞아요. 예. 언론에서 조합원들 어떡합니까? 하니까 이런 게 있었어? 싶었을 겁니다. 아니 이거 발표하는 사람이 뭔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야 지금 큰일 났으니까 지금 정부 집권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발표한 규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기존에 있었던 대출 규제 다 긁고 와봐. 그러니까 이제 실무진이 싹 끌고 온 거죠. 근데 거기서 재개발 재건축 얘기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주비 대출을 빼야 되는데 검토를 안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금융 당국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 이주비 대출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모르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이주비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실무진들이 어디 뭐 주무관 사무관이 들고 오니까 네. 그래 이대로 발표해 그냥 한 거죠. 네네. 그랬다 보니까 여기 나오죠. 기사에서도 바로 얘기 나오는 게 아니 이주비 규제에서 투기 맞겠다 이게 뭐지? 졸속 규제 논란 얘기 나온 거가 네. 아니 이거 뭐냐고 이게 졸속 얘기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냐가 이겁니다. 이제 대통령 즉 정책 공약집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네.
우리 문재인 정부 때랑 이재명 정부 때랑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죠? 재개발 재건축을 문재인 정부 때는 옥죄는 정책을 했었고요. 그렇죠. 이재명 정부 때는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했어요. 완화하겠다. 예. 그런데 가계부채 관리나 할 것이지. 네네. 그런데 이주비 대출은 이거는 필요한 실비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지적 나온 거. 아니 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라더니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규제하는 겁니까? 하니까 아차 싶었던 거죠. 나는 사실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어. 제가 봤을 때 정책 당국자들은 그냥 덜덜덜덜 떨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인정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627이잖아요. 네. 근데 후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후퇴하면- 졸속이라는 얘기 바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첫 대책부터 제대로 안 알아봤습니다. 이주비 대출 검토해 보니까 이거는 규제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라고 완화해 주면 저는 일단 완화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실수를 인정하고 완화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거를 완화를 해버리자니 첫 대책부터 실수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긁고 온 실무진들은 아무래도 네. 책임을 져야 될 수가 있겠죠. 네.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의 첫 대책인데 어. 첫 대책부터 엉터리입니다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서 이거는 물러설 수 없다. 예외 규정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주비 대출을 막아버리면 이건 실비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중도금 대출 규제는 할 수 있어요. 네. 중도금 대출 규제는 어차피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피해갔냐? 일명 빵빵백이라고 해서 맞아요. 계약금 0, 중도금 0, 0. 잔금 100 이러면서 그냥 뒤에 나중에 하는 식으로 우회하긴 했지만 이주비는 직접 돈이 투여가 돼야 돼요. 조합원한테. 그렇죠. 왜냐면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들 돈 빼주고 그리고 원래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서 그냥 20년, 30년 산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냥 그분들 입장에선 그게 전 재산이에요. 네. 근데 대출이 안 나오면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전세 금액, 그러니까 집을 매수하고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전세 보증금은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안 내주면 이주 기간은 줬어. 우리 돈이 없어서 못 나가요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업이 다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주를 못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필요한 사항이고 이게 언론에 지적이 들어가고 저도 맨날 기자님들 얘기 올 때마다 6.27 대책 처음 연락 올 때마다 이거는 뭐 이전에 12.16 대책 봤었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뭐 이제 타격이 있을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자님 이거 말고 이주비 대출이 정말 큰 문제예요 하면서 계속 얘기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네. 정책 당국자들이 좀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 대통령께서 네. 아니 용적률 분담금 완화시키겠다 했는데 그럼 이거는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용적률 인센티브 더 줘서 사업성 안 나와서 못 가던 재개발 재건축에 분담금을 완화해 줬어. 네. 근데 이주비는 규제할 거야. 너네 감히 4% 이주비를 받으려고 해? 꿈도 꾸지 마. 6에서 7%는 받아야지. 그러면 네. 이게 이주비를 그러면 또 몇 년씩 받잖아요. 네. 이주 철거 기간 한 2년 잡고 공사 기간 3년 잡으면 그냥 기본 5년 잡아야 되거든요. 5년 동안 내가 뭐 우리가 많이 받지 않아도 진짜 필요한 만큼 실비로 갖다가 몇 억 받았는데도 그거를 5년씩 누적되면 이 금리가 얼마나 커요. 그 아무리 못해도 사람에 따라서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이자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죠. 실질은 똑같은데 이자를 더 많이 내면 이것도 조합원들 부담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건 또 다른 분담금인 거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또 악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할 망정 이걸 왜 이렇게 가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계부채 규제 쫙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이렇게 가면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 나오죠.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간만에 옳은 얘기했습니다. 6.27 네. 대출 규제로 이주 부담, 빠른 공급 어려워져.
네. 이게 정답인 거죠. 네. 이주비 대출 규제를 하게 되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속도를 못 내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하고 싶은 의지가 맞으면 이 기본 이주비 대출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금융당국 입장에선 처음에 하다가 우회로가 있네 하면서 오히려 안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 막히면 다 올스톱되고 우리 이주 못해요 뭐해요 하면 깜짝 놀랄 테지만 이거 추가 사업비를 그냥 냅두시다 라는 식으로 했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 키워드 금리가 높아졌다. 네. 조합원들의 부담이 높아졌다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조합원들이 담보대출로 가면 편했을 것을 결국 이거 PF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PF로 가게 되면 조합을 뭘 믿고서 빌려주나요? 시공사를 믿고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공사가 이제 책임지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시공사가 신용 공여를 해주면서 움직이는 건데 네. 그러면 이거 PF 금리도 결국은 이제 앞으로 시공사 선정할 때 신용 등급도 보겠죠. 그렇죠. 우리 삼성물산입니다. 우리 AA 예요. 아니면 우리 현대건설 AA 마이너예요. 아니면 우리 A 플러스예요. A예요.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시공사, 메이저 시공사들만 다 움직여지게 되면 중소건설사들은 다 망하는 길이 되는 거고요. 예, 아까 채팅창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메이저 시공사조차도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빠숑님도 주택담보대출을 규제를 해요. 그러면 신용대출을 먼저 알아보겠지만 네. 신용대출도 무제한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많이 줄었죠 이번에 또. 그런 것처럼 시공사도 물론 탄탄한 기업들이지만 네. 무제한적으로 막 신용 공유하고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핵심 지역들은 포기하지 않겠죠. 강남 재건축 포기 안 하고 강북에서도 좋은 데들, 사업성 좋은 데들은 포기 안 하겠지만 근데 애매한 데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포기하겠죠. 그러면 사업장들이 사업성 떨어지고 입지가 애매한 곳들은 이 PF 대출 이거 안 해줄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안심하기에는 규제 지역이지만 시공사가 우리한테 이런 조건 안 해줘. 그러면 어려워질 수 있겠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 나오는 거가 결국은 살아남는 곳들만 간다는 거죠. 참. 입지별로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 우리가 틈새 시장 우회 규제 있으니까 뭐 괜찮아요라고 할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런 모든 부담들이 조합원들한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무조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진짜 빈말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가 그냥 빌공짜 써서 공약이 아닌 이상은 네.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네.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수도권만 대상이냐? 일단 기본적인 수도권만 대상이긴 해요. 근데 대출 규제를 잘 보게 되면 네.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네. 사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을 LTV 0으로 하겠다 했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규제 지역은 지금 강남, 상구랑 용산구밖에 없잖아요. 네. 수도권이 아닌 규제 지역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수도권이라고만 하면 되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이거잖아요. 네. 이거 뭐야?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얘기의 핵심은 수도권인 아닌 곳을 나중에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미리 그냥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규제 지역 넣어버리게 되면 그냥 자동 규제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풍선 효과로 갔다가 광역시 올라가, 부산 올라가, 이제 대구 올라가, 광주 올라가 이러면 동두천 올라가. 그러면 동두천 이미 수도권이 규제 대상이지만 그렇구나. 근데 이제 네. 이제 지방 광역시들 올라가면 여순광 이런 데 말이죠. 규제 지역 빵 해버리면 여기 정비서도 갑자기 멀뚱멀뚱 있다가 갑자기 유탄 우리도 이주비 규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지방에도 시공사가 신용 공유를 과연 해줄 것인가? 서울은 어떻게 해줄 것 같지만 지방은 안 해주면 이주비 다 막히고 그럼 재개발 재건축 올스톱 된다. 이거 무조건 해결해 줘야 됩니다. 라는 얘기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긴 하다. 근데 어떡하지 그거?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일단 그 추가 이주비는 나오는 거죠, 일단. 그렇죠. 근데 이자가 비싼 거죠? 네. 예. 그것 말고도 막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예.
어쨌든 기본 이주비를 거꾸로 풀어줘야겠죠. 근데 사실 네.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봐요. 그렇죠. 기본 이주비를 허용해주고 네. 추가 이주비를 규제할 수는 있어도 이거를 네. 거꾸로 가면 음. 진짜 뭐 저는 그냥 정책 금융 당국자가 잘 모르고서 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대로 긁고 왔을 때 이재명 정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랑 달랐던 것 중 하나가 네. 문재인 정부 때는 재개발 재건축 다 악의 축이었잖아요. 네. 재건축은 적폐야. 음. 때려잡아야 돼. 이러면서 했었던 건데 네. 그런 거를 구분 못하고서 그냥 다 긁고 온 거고 실제로 진보 인사들 보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 지금도 나쁜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진짜 재개발 재건축을 때려잡고 싶어서 한 거면 제가 인정.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잘 모르고 한 것 같고 네. 아니면 진짜 음모론 이거를 기본 이주비를 막고 추가 이주비를 허용해주는 이유를 당위성을 굳이 찾자면 금융사들 배불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금융 카르텔 얘기 듣기 싫으면 원상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끝까지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도 바라는 거는 기본 이주비를 그냥 정상화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추가 이주비 문제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이주비를 규제 안 하고 추가 이주비 좀 규제한다. 그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주비 부분들은 규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1부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